반갑습니다. 생기부평가단 신상입니다. 박성주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을 위해서 좀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예. 고3, 고2, 고1들이 지금 저마다 처한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뭐 저희는 가급적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여튼간 이 정치라는 변수는 사실 이게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그리고 입시, 교육 사실 뭐 외교 전방위로 다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걸 또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걱정 마장 많이 되는 학부모님들이 올해 고3이실 학부모님들 거예요. 네. 올해 2026년도 학번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생기부를 부탁하고 생기부 평가단이니까 생기부 전형, 즉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또 다른 컨텐츠는 고2, 고1 위해서 또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기 대선에 이 대화입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너무 섣불리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이제 정치이기 때문에 여론은 좀 한 달 전보다는 좀 달라진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보면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이제 궁금한데 이게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입시를 하는 사람이고 저나 박쌤은 그리고 여러분은 입시를 치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 입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다.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거는 이제 이걸 거예요. 아마 그쵸. 4월 31일 날 즉 내후년도 27학번들이 즉 올해 예비 고2들이 이제 치러야 될 입시의 전형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최종 요강이 수시 요강이 확정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사실 뭐 증원이 철회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왜냐면 이 모든 정치적 그리고 모든 국민적 관심이 다 다른 쪽에 쏠려 있으니까 그게 불과 몇 달 전까지 거기에 전 국민이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죠. 근데 언젠가는 그게 관심이 다시 수마에 오를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이 인원이 그러니까 정말 지금 예정대로라면은 내년도에 2,000명이 증원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5,000명 정도 인원이 의대를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좀 뭐랄까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그죠? 줄어들겠죠. 네, 많이 줄어들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올해 고3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가장 극단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전공이 그러니까 이번 당사자의 어떤 최대한 피해자라든가 하여튼 이 문제의 어떤 뭐 출발선이 되는 부분이 이제 전공의들의 집단 어떤 사표잖아요. 이제 그들이 쉽게 말하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은 이거라는 얘기죠. 이제 박담이라는 분 있잖아요. 경북대 나오고 연세대 신촌 레지던스에서 이제 레전트 전공이 쉽게 말하면 조직을 이끌고 있는 사람 말로는 내년도에 그 의대 정원을 영명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대화에 나을 것이다 하는데 그것도 가능성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 돌아갈지 진짜 어떤 쪽에서는 그러니까 또 항상 의대 교수 회변은 양쪽은 얘기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니까 다 중간을 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3,000명의 절반만 1,500명 뽑자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 3,000명을 놓고 제 생각에 그게 4,500명이 될지 5,000명이 될지 3,000명이 될지 1,500명이 될지 0명이 될지에 대한 가능성은 지금 예측하기 대단히 어려운데 그게 여러분들이 아마 초미의 관심사고 어쩌면 여러분이 이제 진짜 대선이 일찍 치러져서 5월달쯤에 치러지면은 그렇죠. 그 시점과 쉽게 말하면 대선이 뭐 되고 아마 그러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바뀌겠죠. 가장 먼저 신경 쓸 문제가 이 문제일 거예요. 그렇죠. 만약 대선이 5월 말 2월 하면 이미 이거는 끝난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엄청나게 큰 우리나라 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사실 요 얘기까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면 저희가 사실은 79년의 이후에 우리가 45년 동안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로 알고 있고 우리가 선진국이다 선진국 하면서 이런 일이 사실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안정성이라는 측면이나 어떤 우리가 지나치게 좀 기대감을 품었든지 하여튼 여하튼 뭐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하튼간 우리의 입시의 큰 틀은 이미 이 3년 예고제라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지켜졌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도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켜지고 있는 거라 이걸 크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즉 갑자기 5월 달에 정권이 바뀌면서 교육제도를 싹 바꾼다? 올해 당장 고3부터 학교인데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걱정은 제가 이걸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뭐 누가 정권이 되든 그렇죠. 정권 유지가 되든 아니면 정권이 바뀌든 크게 그죠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올해 고3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게 좀 있다면 다만
이거죠. 결국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고 그게 4월달, 5월달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때 교육 이슈도 같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고교육 학점제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도마에 올라가지고 아마 이제 찬성 반대로 난타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을 아마 입학사정관들이나 이제 대학 교수들, 이제 서류평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영향을 좀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이제 지금 뭐 어느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뭐 학생부 종합을 옹호하고 학생부 종합 비판이야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하튼간 4월달, 5월달에는 그죠 입시제도라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은 정치인 한 명의 운명을 놓고 전 국민의 에너지가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지만 바뀔 거랍니다. 그죠? 그 바뀌는 데 중에서 갑작스럽게 뭐가, 그쵸? 예, 뭘 다시 해. 이건 없을 거예요. 이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를 부활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겁니다. 다만 기존의 것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해지고 뭐가 덜 중요해질 수는 있는 거죠. 그해 4월, 5월 달에 막 갑자기 여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나빠지고 한다면은 그게 그해 여름에, 즉 올해 여름에 가을에 입시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은 그죠? 예, 항상 입시라는 관점에서 입시가 이제 살아있는 유기체로 정치라든지 여론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올해 추세를 연장선상 속에서 보면요, 지금 그러니까 여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에 대단히 부정적이고 그 변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뭐 정권이 바뀌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을 쉽게 없애지 못할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학생부 종합에 대해서 그러면 이미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지금 많이 고쳐놓은 상태에서 지금 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고쳐질까? 그런다고 고쳐진다고 하는데 올해 고3부터 고쳐질 리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쓸 수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공을 들이고 쉽게 말하면 생기부를 이쁘게 꾸밀 때 신경 쓰고 있는 진로활동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라는 것들.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무전공 입학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사교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정부도 그렇고 아마 그죠? 예. 지금 거대 야당도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생기부를 고3 때 올라가면은 다 이제 그죠? 다 진로에다 맞춰야지. 학교에서 다 그렇게 시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걸 하다못해 진짜 은미체까지 다 진로와 연결시켜가지고 진로 역량 드러내기로 생기부를 작년까지 꾸며왔는데요. 이게 조금은 위험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뭐 예측 게임을 하는 건 아니죠. 뭐 예측 뭐 6개월 뒤에 어떨 것에 따라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간 너무 생기부를 고3 때 올라가지고 그냥 딱 그 진로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다 그쪽에다 맞춰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진로와 역량이 빛나는 전공 적합성이 빛나는 생기부가 과연 글쎄요. 그래서 조금 저는 그쪽은 네거티브하게 보는 사람이라 가능하면 진로 역량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진로 역량보다는 계열 학업 역량이라고 저는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즉 예를 들어서 내가 문과 쪽이면 문과에 뭐 국어사회 과목 그리고 영어사까지 포함해서 이과라면 이제 이공계라면 수학과 관련된 과목들 거기에서 그죠 학업 능력을 통해서 전공 역량도 같이 보여주는 전략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지금 예측하고 분석을 해보자면 너무 생기부에 고3 때 올라가지고 야 그럼 내 고1 때는 확실히 진로가 부족했어. 고3 때 진로를 왕창 넣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할 텐데 그게 작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올해도 통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좀 지켜보시면서 가능하면은 생기부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또 8월까지 7월까지는 아무 일 없다가 생기부 끝나고 나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 9월까지 여러분들 좀 생기부를 길게 보시면서 좀 너무 생기부의 어떤 진로와 전공이 부족해서 고민을 하거나 그쪽으로 다 그죠? 원래부터 1학기 때부터 그렇게 그쪽으로 내가 한 길을 팠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조금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마다 그 입학사학년들은 숫자랑 글자를 동시에 평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만 보지도 않고 또 글자만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숫자 연계한 글자라는 전략으로 생기부를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내 숫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3등급이다. 그리고 원점수가 80점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생기부의 세특도 그거를 고려하고 그쵸? 쉽게 말하면 나는 수학은 4등급인데 내가 이제 미적분의 논문을 읽고 그 논문을 이런 내용들은 조금 내가 볼 때는 좀 지양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숫자와 글자를 함께 연계해서 생기부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하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3학년 때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들은 대부분 진로 선택 아니면 전문교과입니다. 전문교과들은 전사고들에 주로 있는 거고요. 경통교과는 다 끝났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이제 일반 과목, 선택 과목도 생각을 하는데 결국 진로 선택 과목이 대단히 중요한데 진로 선택 과목을 학기 초에
그의 결정이 되잖아요. 어떤 학교는 이제 그 보고서만 하나 쓰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뭐 시험을 보기도 하는데 그에 맞춰서 그 쉽게 말하면 학교 수업 내용과 유기된 채 갑자기 여름달에 8월달에 9월달에 맞춰가지고 초고교급 내용으로 생기부를 꾸미려고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학교 특성과 학교 방향성도 왜냐하면 귀신같이 입사관들도 그걸 파악하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내용을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1, 2학년 거를 좀 돌아보시면서 상체에 여러분들이 좀 부정적이 없는지 아마 지금 예비고 3들이 이제 마지막 생기부 점검하시는 시점일 텐데 이런 거예요. 입학사정관들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거든요. 1학년 자율활동을 제일 먼저 보고 마지막 행동 특성을 봅니다. 대부분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모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생들 평가할 때 그 순서대로 보긴 보지만 시선이 머무는 곳은 저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입학사정관의 입장에 대해서 내 생기부에 어떤 부분에 시선이 모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학사정관은 여기서는 그 대학교 뭐 이제 의대면 의대, 공대면 공대 교수님도 포함되는 거니까 그냥 시선이 내가 모일 수 있는 부분의 키포인트에 쉽게 말하면 모든 처음부터 자율활동부터 마지막 행특까지 완벽한 어떤 일관성과 완벽한 수준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눈이 머무르는 시점에서 굉장히 강조해지고 방점을 찍는 거에 따라 가지고 전체 그 전부 다 빛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입학사정관이 쉽게 말하면 정성평가를 할 때 점수를 더 올려줄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고3 때 그런 때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걸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올해 고3 학부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좀 생기부를 어떤 이제 전략을 짜실 때 유념해야 될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박사님 조금 코멘트를 하자면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 뭐예요 흑백 요리사에서 모두 다 어떤 메인 디쉬를 할 때 나 혼자 디저트를 했다. 그래서 그게 눈길을 사로잡았다. 만약에 그 미션이 디저트 미션이었다고 한다면은 그 밤 티라미수 1등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나 혼자 디저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도드라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진로 관련된 그러니까 내용이 진로로 너무 도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진로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꽤 오래 전에 모두 다 교과 과정에 대해서만 내용을 충실하게 적었을 때 나는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가 적혀 있으면은 이 친구는 되게 신선하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신선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교과 선생님들이 진로하고 관련 지어가지고 주제를 잡고 보고서를 내 라고 요구하고 그게 전국적으로 다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기부를 읽어보면 보고 있으면 되게 지루하단 말이에요. 얘도 똑같네 얘도 똑같네. 그러면은 진로하고 관련해가지고 뭐 의예과가 됐든 아니면 무슨 뭐 공대 무슨 컴퓨터공학과가 됐든지 간에 그럼 의예과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의예과의 전공적 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제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의예과의 어떤 관심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관심 있는 거는 뭐 무슨 암이 어떻다는 것도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나름 그 학교에서 전교권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학생들 중에 내가 뽑힌다고 한다면은 뭘 가지고 비교 우위를 가지고 뽑힐 거냐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공적 합성이 강조가 되는 게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필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이거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커트라인 안에 등수 안에 내가 비교 우위를 가지고 올라가면은 붙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다른 어떤 별미를 가지고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어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자라는 취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전공적 합성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되게 좀 게으르다. 전략적으로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신 소장님이 지금 되게 재밌는 말씀 해주셨는데 3등급이면 3등급답게 놀아라.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게 좀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저 대학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여자 사람 친구 있었는데 제가 되게 친해서 소개팅 시켜줄게. 근데 이 친구가 키가 되게 작은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어떤 남자를 원하니?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남자는 키가 커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 그럼 그 옆에 있는 좀 키 큰 친구한테 그럼 너는 어떤 남자를 선호하는데 나는 키가 크니까 남자도 나보다는 좀 키가 커야 되지 않을까? 결론은 그냥 여자들은 키 큰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예, 뭔 소린가요? 그래서 내가 내신이 1등급이야. 그러면 1등급에 맞춰서 뭔가 세틱이 꾸며져야 되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으로 꾸미고 싶을 거겠죠. 내가 3등급이야. 내가 3등급이면 내가 내신 부족한 건 알고 있어. 그럼 비교과에서 따라잡아야 되니까 세특이 또 굉장히 어렵고 전문적이고 화려해야 돼. 그래서 결론은 이러나 저러나 1등급이든 3등급이든 4등급이든 세특은 어렵고 전문적이고 뭐 이래야 돼.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너는 내신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세특에 이런 내용 적혀 있으면은 이걸 지금 네가 했다고 믿으란 얘기니?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거는 팩트이고요. 그냥 보면은 그냥 바로 알겠거든요. 네가 한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교과라고 하는 거는 교과 성적에 대해서 약간 보완, 약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개인 평가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만큼 높이는 거라고 그 준거가 되는 거는 기본적인 내신 성적이란 말이에요. 내신 성적이 이런데 이만큼을 요구한다고 노린다고 해가지고 그게 꼭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그러니 내신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먼저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